자, 이따가 문제는 좀 어려운 거 풀어줄 거니까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줘라. 자, 그리고 항상 앞부분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좀 깔려있는 이론 중에 하나야. 그래서 1번은 해줄 겁니다. 1번. 근육의 종류. 자, 이 근육의 종류는 아마도 중학교 때 한번 언급이 좀 됐을 거예요. 불수익은 수익은이라고 해서 언급이 됐을 거야. 자, 이 근육의 종류는 크게 무늬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로 무늬근과 그리고 무늬가 없는 민무늬근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크게 근육은 가로 무늬가 있는 가로 무늬근과 무늬가 없는 민무늬근으로 나뉜다고. 자, 이 가로 무늬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뼈의 움직임을 조절해주는 골격근과 심장을 뛰게 해주는 심장근이 있습니다. 골격과 심장근이 바로 가로 무늬근. 그리고 민무늬근, 무늬가 없는 근육은 내장근이 있습니다. 내장근. 그래서 내장근은 좀 범위가 좀 넓은데 골격근과 심장근이 아닌 건 다 내장근으로 분류해. 이 내장근 중에 하나가 혈관에도 들어있어. 혈관. 모세혈관에도 들어있어. 그래서 혈관의 크기를 이완시키기도 하고 수축시키기도 하고 크기를 변화시킨다고. 자, 이 중에서 골격근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수의근이라고도 합니다. 수의근. 자, 수의근이 혹시 뭔지 아니? 수의근. 아니까 골격근을 수의근이라고 하는데 수의근이 뭐냐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진짜요? 들어봤지? 그치, 들어본 적 있지. 중학교 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시험 끝나고 다 없어진 거예요. 들어는 봤을 거예요. 자, 수의근이 뭐냐면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의지대로 조절 가능한 근육.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라는 뜻이야. 그게 바로 수의근이라고 하고. 자, 심장과 내장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빨리 뛰어라! 빨리 안 뛰거든요. 느리게 뛰어! 느리게 안 뛰거든요. 내 조절할 수 없는 거죠. 내장근도 마찬가지. 이런 근육을 내 마음대로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수의근을 아니 불자를 붙여서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왜 골격근은 수의근이고 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고 왜 심장과 내장근은 움직일 수가 없냐면 앞에서 배웠던 뉴런하고 같이 결부를 시켜볼게. 결부를 시켜보면 자, 수의근은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근육들은 자기 혼자 수축하지 않아요. 내 몸에 존재하는 모든 근육들은 자기 혼자 갑자기 수축하지 않아요. 만약에 자기 혼자 막 수축해버려봐. 그럼 막 지 혼자 막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수축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받아서 흥분을 해야지만 수축을 해. 그러니까 이 중추의 명령을 받아야지만 수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추의 신호가 전달받으면 수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추가 이 근육한테 명령을 주는 체계가 있겠죠. 그게 바로 신경인 거고, 그 신경이 중추에서 반응기로 전달해 주니까 어떤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줘야 돼? 운동 뉴런을 통해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오늘 그 기능에 따라서 정리한 내용, 시험 본 거. 그래서 수의근은 대뇌의 명령을 체성신경을 통해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어서 대뇌의 명령이 골격근에 전달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체성신경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이 대뇌가 체성신경을 통해 골격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골격근은 대뇌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불수의근은 이 불수의근은 대뇌가 조절할 수 없는 이유가 체성신경으로 이 불수의근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이 불수의근도 지 혼자 수축할 수는 없어요. 명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 대뇌 명령이 말고 다른 뇌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자, 뇌간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뇌간이 뭐냐면 뇌의 근간이라 그래서 생명활동에 중요한 뇌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뇌, 연수, 중뇌. 이 세 가지 뇌를 합쳐서 뇌간, 뇌의 근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뇌간의 명령을 자율신경을 통해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뇌간이 조절하는 거지 대뇌가 조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불수의근은 조절이 되긴 돼. 근데 그게 누구의 조절받는다?
뇌간의 조절을 받는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뇌가 조절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이해되죠? 그걸 바로 본수근해라고 한다고.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자, 이 중에서 우리는 골격근의 구조와 수축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른 건 안 배우고 골격근만. 그래서 두 번째가 골격근의 구성체계입니다. 골격근의 구성체계. 아마 그냥 근육의 구성체계라고 써 있으면 골격근이라고 좀 써줘. 써 있지 골격근이라고? 다른 근육들은 안 배울 거야. 다른 근육들은 아마 의대 가서 해부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평생 안 배울 겁니다. 이 골격근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이 골격근이 가장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근육이 수위근이 바로 골격근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 단위가 근육 원섬유 마디입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 자, 이게 밑에 그림이 있잖아요. 자, 그림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범위 있죠? 잘 보면 점선으로 앞에 보지 않고 교재를 봐야 돼. 교재 그림 보면 점선으로 이렇게 범위가 표시되어 있다고요. 찾았니? 그 범위만큼이 근육 원섬유 마디야. 알겠죠? 자, 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많이 모인 걸 뭐라고 하냐면 근육 원섬유라고 합니다. 한 가닥을 원섬유라고 한다. 자, 그림하고 같이 매치시키면서 써야 돼. 문제는 그림으로 물어보니까. 알겠죠? 자, 이 근육 원섬유가 많이 모인 건 근육 섬유라고 합니다. 잘 뭔지 모르겠으면 물어봐요. 내가 가서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모인 건 바로 근육 섬유. 자, 근육 섬유는 표면에 동그란 게 막 붙어 있을 거예요. 보이니? 동그란 거만 붙어 있죠? 그 동그란 거 하나하나가 바로 핵이에요. 자, 그러면 핵이 하나 있니? 여러 개 있니? 핵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이 근육 섬유는 다핵성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쓰세요. 다핵성의 성질을 갖고 있다. 암기상으로 물어본다. 핵이 여러 개 있다. 다핵성의 성질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근육 섬유가 많이 모인 걸 뭐라고 하냐면 근육 섬유 다발이라고 합니다. 근육 섬유 다발. 자, 그리고 근육 섬유 다발이 또 모인 건 근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 바로 근육이에요. 자, 그러면 구성 체계니까 세포, 조직,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어디서부터가 세포냐면 아까 핵이 있는 것부터가 세포니까 얘가 다핵성의 세포라 그랬죠. 다핵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근육 섬유부터가 바로 세포다. 그러니까 이 근육 섬유는 다른 말로 근육 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근육 섬유가 바로 근육 세포고, 근데 이 근육 세포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다핵성의 특징이 있다고. 즉 하나의 세포인데 여러 개의 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랑 좀 구분되냐면 마리집 뉴런. 자, 마리집 뉴런도 핵이 여러 개죠. 핵이 여러 개지만 세포도 여러 개죠, 걔는. 이게 여러 개의 세포니까 핵이 여러 개 있는 거고, 마리집 뉴런은 얘는 한 개의 뉴런인데 핵이 여러 개 있는 거라고. 알겠죠? 차이점이 있다. 자, 그러면 얘가 여기부터가 세포니까 그 앞 단계인 근육 원섬유는 뭐예요? 얘는 세포가 아니에요. 알겠죠? 얘는 세포가 아니라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복합체입니다. 알겠죠? 이 근육 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복합체라고. 자, 근데 이 단백질 복합체인 근육 원섬유가 근수축의 기본 단위입니다. 근수축의 기본 단위다. 근수축의 기본 단위. 자, 그러면 이 근육 섬유가 모인 건 뭐가 돼요? 근육 섬유가 세포니까 근육 섬유가 모인 건 조직이죠. 바로 근육 조직에 해당됩니다. 얘가 조직이다. 근육 조직. 그러면 이 근육 조직이 모인 근육은 뭐예요? 조직계? 조직계 아니야? 조직계 아니야? 조직이 뭐 있으면 조직계지? 조직계는 식물한테 있죠? 배웠잖아, 이거. 세포, 조직, 기관계 개체가 동물. 그래, 통과도 했네, 통과 때도. 너네 2학년이잖아. 헷갈리게 하려고?
그거 내가 얘기를 해줘야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는 조직계가 아니라 기관입니다. 그러면 통과 때 배웠으니까 조직은 뭐고 기관은 뭐야? 조직은 여러 개 똑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거고 오, 기관은 여러 종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자, 조직은 뭐냐면 비슷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세포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럼 기관은 뭐냐면 여러 조직이 모여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체계.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근육 섬유 다발은 근육 조직이잖아요. 근육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비슷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자, 이 근육은 기관인 이유가 여러 가지 다른 조직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왜냐면 얘가 근육을 때렸어. 아프죠? 아프잖아요. 이 아픈 이유는 여기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 신경 조직이 있다는 얘기. 신경 조직이 없으면 안 아프니까. 그리고 이 근육이 쓰라리지 않죠, 지금. 내가 이렇게 다 벗겨봐요. 살을 벗겨봐요. 그러면 쓰라리죠. 그 상피 조직이 보호받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혈관이 들어있으니까 결합 조직이 들어있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들이 들어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당연히 근육 조직이 들어있겠죠? 근데 근육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겉을 둘러싸고 있는 상피 조직도 있고, 혈액이 들어있으니까 결합 조직도 들어있고, 결합 조직, 그리고 신경 조직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프거나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신경 조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육은 절대 조직계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기관으로 분류한다. 여러 가지 조직이 들어 있으니까. 자, 이 중에서 자, 근육 원섬유의 구조를 좀 간단하게 그리면, 자, 이 근육 원섬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는 아니지만 근수축의 기본 단위, 알겠죠?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복합체인데, 그 단백질들이 어떤 게 있냐면 마이오신 단백질과, 자, 마이오신 단백질인데, 마이오신은 이 단백질의 이름이고, 근데 이 마이오신이 길다란 섬유 구조로 돼 있어. 섬유 구조를 뜻하는 말은 필라멘트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해도 맞는 말이야.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 그리고 액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액틴 필라멘트도 있습니다. 액틴 필라멘트.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 마이오신에 있는 필라멘트는 생략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마이오신 단백질은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른 곳에는 없어. 다른 곳은 구성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 필라멘트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더라. 하지만 이 액틴 단백질은 여기도 있고 다른 곳에도 들어있어. 이게 뭐 세포 어떤 골격이라든가 다른 곳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필라멘트를 붙여줘야지만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야. 알겠죠? 그래서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 이 두 종류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 두 종류의 컴플렉스가 바로 이 근육 원섬유라고. 자, 근데 이 단백질들의 특징이, 차이점이 마이오신은 두께가 액틴 필라멘트보다 두꺼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액틴 필라멘트는 가느다랍니다. 자, 그러면 두껍기 때문에 액틴 필라멘트보다 상대적으로 빛에 대한 투과성이 낮아요. 자, 빛에 대한 투과성이 낮고, 자, 그러면 가느다란 액틴 필라멘트는 상대적으로 빛에 대한 투과성이 높겠죠? 맞죠? 가느다라니까. 따라서 밝기가 두꺼워서 빛의 투과성이 잘 낮은 마이오신은 어둡게 보이겠죠. 맞죠? 빛을 잘 통과하지 못하니까 얘는 어둡게 관찰된다. 빛이 잘 투과되는 액틴 필라멘트는 밝게 관찰됩니다. 밝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는 이 근육 원섬유가 어둡고 밝고가 반복된다고요.
다시 잘 봐. 앞에 봐.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이렇게 반복된다고. 그럼 어둡고 밝고인 이 반향이 무슨 반향으로 변해?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가로 반향이죠. 그래서 가로무늬 그린 거야. 알겠죠? 이 색깔의 변화가 가로 반향으로 변한다 그래서 색깔의 변화의 무늬 반향이 가로 반향이더라. 그래서 가로 무늬근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근육을 그림을 그릴 건데 잠깐만. 자, 밑에는 활주선이라 그래서 동필사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놔두고 오른쪽에 보면 11번에 ATP 공급 과정 있죠. 거기에 반을 줄을 긋고 아래쪽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아니요, 저는 너무 좁아요. 그러면 뒷장이 텅 비어 있으니까 뒷장에다가 해도 돼요. 알겠죠? 근데 한 번에 한 면에다가 다 쓰고 싶으면 아래쪽에다가 줄 긋고 아래쪽에다가 그리면 되고, 좀 넓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뒷장에다 그리면 된다고. 네. 저 필기할 때 저 색깔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요. 근데 잘 구분시켜 그러니까 나는 설명하기 위해서 색깔 구분하고 있는 거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네들은 구분만 되게 잘 적어줘. 그 네모랑 이게 선이랑 이것들 잘 구분만 되게 잘 적으라고. 너무 좁게 적지 말고. 자, 여기서 이 두꺼운 이 네모가 뭐냐면 바로 마이오신입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 상대적으로 가느다란 노란색이 액틴 필라멘트예요. 얘가 액틴 필라멘트. 자, 그리고 이 빨간색이 이 액틴과 액틴을 연결해주는 이 선을 바로 Z선이라고 하고, Z선 또는 G선. 자, 그리고 이 마이오신의 중심선, 이 마이오신의 중심선을 마이오신의 M자를 따서 M선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M선. 자,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오신의 길이 구간이죠. 자, 마이오신의 길이 구간. 자, 이 마이오신의 길이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 A대라고 합니다. A대. 이 A대에서 이 A가 뭐냐면 영어로 암의 약자예요. 암. ARM. 어떤 축.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축이란 뜻이에요. 암. 트랭크 축할 때 축이 바로 암이란 뜻이거든. 또는 한자로는 이 마이오신 있는 부분은 빛의 투과성이 낮으니까 어둡게 보여요, 밝게 보여요? 마이오신은 두꺼우니까 어둡게 보이겠죠. 그럼 어두울 암자를 써서 한자로 암대예요. 한자로도 암대. 영어하고 한자가 발음이 똑같죠.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단어. 영어의 암과
한자의 암이 똑같다. 하지만 뜻은 좀 다르지만 Z선. Z선은 이거. 자, 그리고 이 A대 안쪽에 이 A대 안쪽에 마이오신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 마이오신만 보이는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마이오신만 보이는 이 부분을 H대라고 합니다. H대. 자,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을 I대라고 합니다. I대. 자, 그러면 정의를 써줄게. 각각의 구간의 정의. 자, 정의는 어디다 쓰면 되냐면, 잠깐만. 여기 위에 보면 있어요. 위에 보면 정의 쓰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다 쓰면 돼. 오른쪽 면에 위에 여기. 그래서 A대. A대 먼저 있지. 자, A대란 마이오신의 길이 구간. 마이오신의 길이 구간. 자, 그리고 H대는 마이오신 A대에서 마이오신만 보이는 구간, 존재하는 구간. 마이오신만 존재 구간. 자, 그러니까 A대에는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져 있는 구간도 있고 겹쳐져 있지 않은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겹쳐져 있지 않고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구간을 H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I대는 뭐냐면, 자, I대는 액틴 필라멘트와 Z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간. 이루어진 구간. 자, 그러면 Z선. Z선은 액틴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를 연결해주는 선. 액틴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를 연결해주는 선. 줄여서 액틴과 액틴의 연결선. 자, 그 다음 M선은 좀 Z선과 좀 달라요. 자, M선은 연결선이 아니라 마이오신의 중심선입니다. 알겠죠? 하나의 마이오신의 중심선. 마이오신의 중심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근육 원섬유 마디. 자, 근육 원섬유 마디를 뭐라고 하냐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근육 원섬유 마디냐면, Z선에서 다음 Z선까지의 구간, 또는 M선에서 다음 M선까지의 이 구간을 근육 원섬유 한 마디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따가 좀 이 구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미지수를 좀 놓을 건데,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I대죠. I대인데 이 Z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반토막 부분을 기억이라 치자. 기억. 자,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이 겹쳐져 있는 구간을 니은이라 치자. 그리고 H대 전체를 디귿이라 치자. 일단 써놓으세요. 저희 기억과 니은과 디귿으로 이따가 식을 좀 만들 거니까. 자, 구조를 썼으면 이제 넘어가서 9번인가? 9번에 활주설이 있죠. 활주설. 자, 이 활주설은 동무필사할 거야. 이게 수축하는 과정은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근데 안 읽고 문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꼭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동무필사 할 건데, 내가 동영상을 보내주면 잘 봐야 될 거야. 애들이 내용이 없는 줄 알고 안 써온 애들이 많더라고. 고3 애들도 대충 쓰니까 자꾸. 근데 좀 잘 보고 그 부분을 보면
이 단계별로 쭉 설명해 줄 거야. 활주설이 첫 번째 어떤 거, 두 번째 어떤 단계, 세 번째 어떤 단계에서 설명해 줄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잘 보고 끝까지 잘 써와. 9번 쌤 이게 활주설은 잠깐만. 동영상 보고 필기하고 사진 찍고 수일까지 보내주면 됩니다. 뭐? 이거 그 수축식 각 구간의 정의와 길이 변화를 덮어서 여기 이따 해줄 거야. 저게 적어서 이거는 그냥 정의만 쓴 거고. 아 그래요? 근수축식 길이 변화 내가 안 써줬잖아. 좀 이따가 해줄 거야. 이 활주설 내용 잠깐만 설명하고. 이 과정은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내용이 있어. 이거는 동영상 보고 쓰고. 근데 이 과정을 내가 해주진 않을 거지만 얘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활주설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자, 그 부분은 좀 필기하세요. 이걸 이해해야지만 이 추측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서. 자, 활주설은 전제가 뭐냐면 마치 셀카봉처럼 셀카봉 혹시 뭐 사용을 안 해봤어도 뭔지는 알지. 이걸 딱 줄일 때는 쫙 이렇게 쫙 작아져요. 그러다가 내가 사진을 찍을 때는 쭉 빼죠. 빼면 이렇게 늘어나죠. 늘어난 다음에 사진 찍는 거잖아. 그럼 안 찍을 때는 다시 줄이죠.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그 원리가 뭐야? 지름이 다른 여러 개의 파이프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근데 여러 개의 파이프에 대한 길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변하진 않지만 겹치고 안 겹치고에 따라서 길이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네. 자, 이것처럼 근육도 이 마이오신 단백질과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하진 않습니다. 길이가 변하지 않고 겹치고 안 겹치면서 수축과 이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셀카봉의 원리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첫 번째,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필라멘트의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 뭐 어떤 문제든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했다. 뭐 액틴 필라멘트든 마이오신이든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했다. 그럼 무조건 틀린 말. 알겠죠? 얘는 변하지 않지만 이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구간의 길이가 변하는 거예요. 많이 겹치면 전체 길이는 짧아지겠죠. 겹치지 않으면 전체 길이는 늘어날 거고. 그래서 겹치는 구간의 길이가 늘어나면 근수축이 일어난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이게 바로 활주설의 기본적인 전제야. 전제 조건, 전제. 그래서 과정은 동호필서로 써오라고. 자, 그래서 이 그림 구조랑 잘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수축했을 때 길이 변화를 한번 생각해보자. 10번인가? 10번이니? 10번. 10번에 근수축식 길이 변화. 정의 써있는 거 그 옆에다가 따로 써주면 돼. 내가 지금 쓰는 거 뭐냐면 여기 정의 썼잖아요. 그 옆쪽에다가 그냥 따로 쓰라고요. 내가 써준 내용을. 자,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 길이가 짧아지는 구간에 뭐가 있냐면 일단 이 활주설에 의한다면 이 마이오신하고 액틴 필라멘트가 결합을 해. 결합한 다음에 잘 봐. 마이오신이 액틴 필라멘트를 이렇게 안쪽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긴다고요. 이쪽으로 HT 쪽으로 당긴다고. 그럼 이 액틴 필라멘트가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쪽에 있는 마이오신도 이쪽으로 당겨요. 그러면 이 액틴 필라멘트가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양쪽으로 들어오죠. 양쪽으로 들어오면 겹치는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돼? 겹치는 구간이 늘어나겠지. 그만큼 HT 길이는 어떻게 돼요? HT의 길이는 짧아지겠죠. 자, HT는 마이오신만 보이는 구간. 자, 그래서 HT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HT의 길이가 짧아진다. HT만 쓰면 되겠다. 자, 그리고 그럼 아이덴은 어떻게 되는지 봐봐. 아이덴은 여기 있는 마이오신은 액틴 필라멘트를 이쪽으로 당겨요. HT 쪽으로 당긴다고요. 안쪽으로. 여기 있는 마이오신은 액틴 필라멘트를 이쪽으로 당겨요. 그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거죠. 그럼 여기 사이 길이가 바로 아이덴인데 그럼 아이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당긴다고. 그럼 이 아이덴 길이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줄어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양쪽으로 당기니까. 근데 아이덴가 줍니다. 아이덴가 감소합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민서봐, 손 잡아봐. 힘 빼. 힘이 좀 묵직하냐 이렇게.
내가 얘를 당겼어요. 그러면 민수가 나한테 오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앞으로 가죠. 그냥 오신 것 같은데. 당기니까 앞으로 가지잖아요. 이렇게 힘을 받잖아요. 작용 반작용으로. 왜냐면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은 고정된 게 아니라 세포에게 떠 있는 거야, 둥둥. 마치 물고기처럼. 그러니까 이 마이오신 액틴 필라멘트를 당기면 얘가 온 만큼 지도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를 당기면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만큼 얘도 앞으로 간다고요. 얘도 마찬가지. 얘를 이렇게 당기면 얘가 오는 만큼 지도 앞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 마이오신과 마이오신은 어떻게 돼?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아이들 길이가 어떻게 된다? 짧아지고 전체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수축했을 때야. 그래서 아이들 길이도 짧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 액틴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니까 이 빨간색 선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겠죠. 이 Z선은 필라멘트가 아니야. 얘는 길이가 일정하지 않아. 얘는 고무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길이가 짧아집니다. Z선의 길이가. 그래서 Z선의 길이도 짧아진다. 그래서 전체적인 근육 원소의 마디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짧아지는 거예요. 다 가까워지니까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 원소의 마디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근원마라고 쓸게요. 알겠죠? 예전에 어떤 학생 중에 근우라는 학생이 있었거든. 실제로 근우라는 애가 있고 공부 잘하는 희문고 학생이었는데 근원마 쓰면 근우엄마 같지 않니? 근엄마? 근우엄마? 그래서 근우엄마가 이 근우가 이거 말할 때마다 좀 웃었던 게 좀 기억나네요. 너무 기니까 근엄마라고 쓸게 이제. 그 다음에 길이가 일정한 거. 뭐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수축하더라도 필라멘트, 즉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자, 근데 마이오신 길이 구간이 뭐예요? 마이오신의 길이에 대한 해당되는 구간 AD죠. 그러니까 AD는 절대 변하지 않겠죠. AD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도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길이가 오히려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체크하진 않았지만 길이가 늘어나는 건 어떤 구간? 마이오신과 액틴이? 그렇지. 겹치는 구간의 길이 늘어나겠죠. 자, 겹치는 구간은 늘어난다. 자,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아까 전에 내가 썼던 기역과 니은과 디귿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기역과 니은과 디귿으로. 자, 그럼 AD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겹치는 구간. 이 AD의 길이를 기역과 니은과 디귿으로 나타내면 니은 몇 개? 두 개에다가 뭘 더하면 돼? 디귿이죠. 니은 두 개에다가 디귿을 더하면 되겠다. 얘는 니은 곱하기 2 더하기 디귿. 이거랑 같은 거. 이런 값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알겠죠? 자, 그럼 액틴 필라멘트 길이를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기역에다가 니은을 더하면 되죠. 기역과 니은을 더하면 액틴 필라멘트 길이가 나온다. 기역 플러스 니은의 길이도 항상 일정하더라. 이 두 가지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이 문제 틀에서 처음에 문제 풀 때 AD하고 액틴 필라멘트 길이가 일정한 거를 이용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알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자, 근수축 공식이 있죠? 근수축 공식 10번이라고 되어 있니? 11번 11번 근수축 공식. 자, 이 근수축 공식은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기역, 니은, 디귿을 아까 내가 기호로 체크해 놨잖아요. 자, 문제에서도 이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길이를 변하는 문제를 물어봐.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3개지. 3가지를 물어봐야 되니까 식이 여러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연립방정식을 세울 때 필요한 식들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식을 세우는 것보다는 어떤 이 근수축의 활출에 대한 원리인데 델타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 변화는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 변화량은 델타 H대의 길이 변화량과 델타 I대의 길이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H대가 변한 만큼 I대도 변하고 I대가 변한 만큼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도 변한다고요. 그 변화량이 같다고. 그러니까 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2개만큼 감소하면 얘도 2개만큼 감소하고 얘도 2개만큼 감소한다고요. 알겠죠? 하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건 누구다? 오히려 어떤 구간의 길이 늘어나요? 겹치는 구간이요. 델타 겹치는 구간은 오히려 2개만큼 늘어나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겹치는 구간이 2개만큼 늘어난 만큼 근육 원섬유 마디와 H대와 I대가 2개만큼 줄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아까 기호로 쓴 데서 기호로 쓴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육 원섬유 마디 맞죠? 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2개만큼 감소한다 치자. 그러면 H대는 얼만큼 감소? H대는 여기는 디귿. 그렇지. 변화량이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기억은 잠깐 안 보인다. 이 기억은 얼만큼 감소? 그렇지. 자, 이 기억은 I대를 2개를 더하면 I대가 하나 나오지. 그러니까 2분의 I지. I대랑 변화량이 같으니까 이 반토막은 1개만큼 감소해야지. 이해 됐어요? 그러면 이 니은은 겹친 구간인데 겹친 구간 2개 중에 1개니까 얼만큼 증가? 1개만큼 증가돼야지. 이해 됐어요? 이런 변화량에 대한 그 비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은 2개 더한 게 겹친 구간이라서 이 2개 더한 게 2개만큼 증가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1개니까 1개만큼 증가라고. 이해 됐어요? 됐지? 자, 그러면 아까 기억과 니은 합친 값은 뭐라고?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죠.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이게 상쇄되죠.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얘가 줄어든 만큼 얘는 늘어나니까. 이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변화에 대한 그 비율을 잘 이해하시고, 두 번째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A대에다가 뭐를 더하면 될까요? 자, 교재 필기한 그림 보고 대답해 주세요. A대에다가 어떤 구간을 더하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나올까요? 그렇지. I대 2개가 아니지. 2분의 I니까 양쪽에 2분의 I니까 2개 합치면 I대 1개지. 그래서 I대 1개를 더해야지. 자, 또는 액틴 필라멘트가 2개 있으면 액틴 필라멘트 2개에다가 뭐를 더하면은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야. 그렇지. 액틴 필라멘트 곱하기 2에다가 H대를 더해도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나옵니다. 이해되지요? 되지? 세 번째, A대의 길이는 H대에다가 뭐를 더하면 돼요?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구조로 직접 생각해봐라. 원래 생각해서 푸는 문제인데 내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원래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겹치는 거를 더해줘야죠. 양쪽에 2개 겹친 거를 더하면 A대의 길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2개를 하나니까 원래는 이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겹친 거에 2개 있으니까 이 2개의 겹친 거를 더하면 A대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림 보여줘야 돼? 아니요, 저 있어요. 네 번째, 액틴 필라멘트 길이와 A대의 길이는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고 식 쓸 때 이용을 해야 됩니다. 현수야, 잘 잤어? 응.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과 디귿으로 한번 써보자. 자, 이 근육 원소의 마디를 자, 기억과 니은과 디귿을 써가지고 한번 이 식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럼 A대부터 할까요? A대는 기억과 니은과 디귿을 쓰면 어떻게 돼요? 니은 2개랑 디귿을 더하면 되죠. 곱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하나. 맞죠? 그럼 이 A대에다가 기억을 양쪽에 2개를 더하면 뭐가 돼요? A대에서 양쪽에 있는 기억을 2개를 더하면 근육 원소의 마디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이 근육 원소의 마디의 길이는 A대니까 2개의 니은에다가 디귿 더한 거 거기다가 2개의 기억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2개의 기억 더하기 2개의 니은 더하기 디귿이 바로 근육 원소의 마디의 길이입니다. 이해되니? 자,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구조를. 그럼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기억 플러스 니은의 길이로 일정하고 A대 길이는 또 나왔네. 너무 자주 나와서 이거를 쭉 잘 기억해줘라. 여러 번 쓰면서 기억해라. 자, 그럼 A대 길이가 일정한 것도 한번 이유를 한번 생각해볼까? 자, 만약에 A대가 2개만큼 감소한다 치자. 그러면 겹치는 구간도 어떻게 돼요? 2개만큼 증가되죠. 그러니까 둘이 일정할 수밖에. 변환이 같은데. 그지? 그러면 니은은 1개만큼 감소하는 거죠? 아, 겹치는 구간이구나. 1개만큼 증가되는 거지. 겹치는 구간이니까. 그럼 2개만큼이니까 2개 증가지. 곱하기 2기 때문에 2개 증가. 맞지? 그러면 디귿은 어떻게 돼요? 2개 감소. 그러니까 더하기가 일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증가된 만큼 감소한 양이 존재하니까 합은 일정하다.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 보면 근수축의 ATP 공급 과정 보이니? 네. 그게 원래 12번인데 11번이라고 써 있죠? 12번으로 바꿔주고 근수축 시 ATP 공급 과정. 믿어볼게요. 얘도 동영상 보고 필기하고 사진 찍고 수요일까지 꼼꼼하게 보면서 천천히 쓰세요. 그렇게 됐을 때 시험은 보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안 본다고 해서 대충 쓰지 말란 얘기야. 천천히 들으면서 시험 보는 건 내가 필기해 준 걸 다 볼 거예요. 알겠죠? 필기해 준 것만. 내가 쓴 거 전부 다. 알겠죠? 내가 쓴 거 전부 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하려고 해서 암기가 잘 안 돼.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면 되고, 대신에 이해를 했으면 여러 번 써봐야 돼. 알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암기를 잘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